네, 안녕하세요. 2부의 첫 망치질을 맡게 된 박경원입니다. 예, 오늘 저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제가 초등학생인 시절 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당시 초등학생이던 저는 이제 학교로 등교를 하고 교실에서 책가방을 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실 앞문에서 한 여학생이 고개를 빼꼼 내밀더니 저를 복도로 부르더라고요. 그 여학생의 손에는 빼빼로 꾸러미가 들려 있었어요. 그날이 빼빼로 데이였던 거죠. 저는 그날 총 3명의 여자에게 빼빼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빼빼로를 받고 이제 하나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저의 작고 여린 마음에는 알 수 없는 욕망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이렇게 계속 인기남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학교에 가서 각 반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어떤 녀석들이 인기가 있을까를 살펴봤는데 이렇게 잘생김의 세계에 있는 녀석들이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본능적으로 느꼈죠. 이 세계는 내가 속할 세계가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인기가 더 있어지기 위해 제가 속할 수 있는 세계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가치는 바로 멋짐의 세계였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계시는데 이 잘생김과 멋짐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잘생김은 타고나는 약간 외형적인 특성이라면 이 멋짐은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이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풍겨나오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저만의 멋짐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날부터 틈만 나면 왼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다니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제 왼손은 오른손보다 휘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등학생 때 웬만하면 우산을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는 저에게 피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책을 읽을 때면 일부러 햇살과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창가 쪽에 걸터 앉아서 읽고는 했죠. 저는 이렇게 학창시절 내내 제 스스로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을 추구해오던 제가 정말 피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멋의 무덤이라고 생각했던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부의 부름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반항을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이 제복이 멋져 보이는 공군 입대를 선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멋진 제복을 입은 제 모습을 상상하면서 군대에 입대했는데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소방구조중대에 배치가 되고 거기서 커다랗고 땀 냄새가 빠지도 않는 방화복을 입어야 하는 소방차 운전병이라는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거기서 저는 정말 커다란 소방차를 신속 정확하게 화재 지역까지 운전을 해야 됐어요. 제가 소방차 운전을 갓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2011년 11월 가을밤 곤히 자고 있는데 이런 화재 출동벨이 울리는 거예요. 이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거죠. 저는 운전병이니까 가장 먼저 소방차에 시동을 걸기 위해 소방차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고 이제 커다란 소방차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제 팔과 온몸이 덜덜덜덜 떨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발생한 화재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나 소방차 운전한 지 얼마 시작도 안 했는데 과연 이 소방차를 내가 잘 운전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몸을 덜덜 떨고 있는데 갑자기 똑똑 하면서 소방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운전병 선임이 있었어요. 운전병 선임은 덜덜 떠는 저를 보더니 야, 큰 불이라고. 내가 대신 출동하겠다고. 나름 10몇 년의 멋을 추구해온 저는 바로 소방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렇게 선임은 저 대신에 출동을 했고 몇 시간 뒤에 멋있게 화재를 진압하고 돌아왔어요. 저는 한 구석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쭈뼛쭈뼛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임이 저에게 다가와서 담담하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도 고생 많았다고. 밤이 늦었으니까 얼른 들어가서 자라고요. 이렇게 말하고 멀어지는 선임의 뒷모습을 보는데 진짜 멋있는 거예요. 저거구나. 나도 저런 멋진 선임이 돼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피나는 운전 연습에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운전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무렵, 병장이 됐을 무렵인데 다시 한번 큰 화재가 발생을 해요. 저는 소방차로 달려갔고 거기서 이제 긴장된 표정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운전병 후임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저한테 멋있어질 순간이 온 거죠. 저는 소방차 노크를 하고 준비된 멘트를 날렸습니다. 야, 이건 너에게 너무 위험해. 빨리 내려. 근데 그 후임이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해보더라고요. 왠지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자기가 다녀와 보겠다고요. 근데 후임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왠지 후임을 더 내리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후임이 그렇게 출동하는 모습을, 이 뒷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날 밤 저 침대에 누워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죠. 아,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온 것들이 그냥 겉멋이었구나. 그들이 보여준 멋은 뭐 인기를 더 얻으려고 남자끼리 경쟁하는 그런 멋이 아니라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닮아가고 싶은 멋이구나 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멋은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 뭐가 우러나오고 있나를 살펴보니까 바로 타인의 처지와 상황을 배려할 줄 아는 배려심과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멋의 무덤인 줄 알았던 이제 군대에서 진짜 무엇이 무엇인지 배우고 이 사회에 나왔는데, 아니 오히려 이 사회에는 멋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한 번쯤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해봤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어요. 왜냐면 이 진짜 멋의 길은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이거든요. 왠지 자신이 지켜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포기하면 편할 것 같기도 하고.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일신우일신, 매일매일 더욱더 새로워진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저는 이것을 조금 더 바꾼 일멋우일멋, 매일매일 남들을 조금 더 배려하고 내가 조금 더 책임지는 삶을 살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은 멋있게 살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